폐쇄된 건물 안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시신. 폴리스 라인은 그냥 괜히 무서워요. 무서워, 겁나. 그리고 시신 위 천장에 뚫려 있는 의문의 구멍. 이 남자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 구멍이 왜 뚫렸지?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한 죽음.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도시 볼티모어. 사건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이 도시에서 2006년 5월 16일 한 청년이 실종됐다.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집을 떠난 그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온 가족이 그를 찾아 나섰고 레이의 절친한 친구 보토 역시 친구를 찾기 위해 $1,000에 이르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야속하게도 레이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길하다. 그렇게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던 때 볼티모어의 오래된 호텔 벨베데레 근처에 있던 주차장에서 레이가 타고 나갔던 차량이 발견됐고 오, 레인. 사람들은 이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벨베데레 호텔의 바로 옆에 있던 폐쇄된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구멍이 포착되었는데 어? 실종 8일째이던 2006년 5월 24일 건물의 옥상 구멍 아래서 레이 리베라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구멍 아래에서. 위에서 떨어진 건데 그러면? 그러게요. 부검 결과 그의 몸은 타박산과 철과상으로 성한 데가 없었고 아, 높은 데서 떨어졌네. 아이고. 갈비뼈 골절, 양쪽 폐에서 발견된 자창, 18에서 23cm에 이르는 열상과 두개골 기저부까지 이어진 손상. 게다가 오른쪽 정강이뼈는 살갗을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하게 부러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긴 시간 부패가 진행되어 검시관마저 사인을 판단하지 못한 채 미제로 결론을 내렸고 볼티모어 그 어디에서도 타살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레이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옆 건물인 벨베데르 호텔의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유가족은 경찰의 의견에 반박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청년이 자살했을 리 없다는 것. 자살할 이유가 없지. 제일 행복할 시간인데.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안경과 핸드폰은 추락한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 깨진 곳 하나 없이 그럼 온전했다. 누가 치워놓고 간 거야. 이뿐만이 아니었다. 벨베데레 호텔은 번화가에 위치해 사람이 뛰어내렸다면 누군가 목격했거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었을 텐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호텔 안에서 레이를 본 사람도 없었고 하필 사건이 있던 날 옥상을 비추던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였다. 어? 하필 전날 고장이 났다고? 수숙한 방은 있었나? 없었겠죠. 그리고 자살 사건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호텔 옥상과 구멍 사이의 거리는 45피트, 즉 13.7m로 사람이 스스로 뛰어서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것. 그럼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닐 수 있겠는데? 긴데? 올림픽 선수도 9m가 맥시 최고거든요. 칼로이스도.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위치에서 발견된 레이 리베라. 이 사건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그는 정말 자살한 것일까?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 앞에 있는 이것이 현장 축소 모형입니다. 이곳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벨베데르 호텔이고요. 이 호텔은 100년이 넘은 오래된 호텔로서 볼티모어의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체가 벨베데르 호텔 본관이고 호텔 앞에 있는 이 낮은 건물 있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빨간 구멍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레이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호텔 부속 건물인데요. 사용되지 않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시신이 바로 이 공간에 천장이 뚫려 있는 구멍 밑에 부패된 채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자, 레이는 왜 이곳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된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아니 이 건물이 지금 폐쇄됐다라고 하는데 안 쓰는 건물. 네. 여기를 근데 구멍이 났으면 떨어졌나? 더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구멍에 레이의 DNA가 발견이 됐다라든지 만약에 뛰어서 거기를 부딪혔다면 뭐 혈흔이나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을까요? 아, 존 박사. 존 박사.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박사 좋아요. 현지 언론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어떻게 죽은 걸까요? 자, 레이 리베라의 사건, 과학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자살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죠? 왜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타살에 의한 일이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해서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행동이 너무나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사람을 높은 곳에서 멀리 던져가지고 어떤 건물에 구멍을 뚫릴 정도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13m.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다. 네. 라고 하는 행위가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할 이유도 별로 없거니와 지나치게 복잡하고 힘들고 누군가의 눈에 띄고 흔적을 남기기 너무나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폐쇄된 공간이었고 그 뚫려 있는 지점을 저는 만약에 그 피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 뚫려 있는 거 미리 확인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경이나 폰이 전혀 깨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여서 이렇게 하면 자살로 오해할 수 있겠다.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한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경찰이 자살로 판정을 내린 것을 보면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더 신빙성이 높게 생각할 만한 그런 정황 증거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한 것이 아까 뭐 사인은 좀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뚜렷한 다른 살해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추락했는 것 같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한 것은 사실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누군가 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썼기보다는 자살일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수사팀의 의견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현장에 존재하는 여러 현상들이 지금 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가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멍으로 사람이 추락을 했다면 미세한 물질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있다는 전제로 아마 수사가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락인데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제가 이 와. 부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팩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본다면 이 양쪽 폐가 지금 절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창은 이렇게 찔리는 적입니다. 자창은 이렇게 베이는 적이죠. 근데 이 찔렸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뭔가의 범행 도구로 찔린 게 아니고 내부에서 찔렸어요. 내부에서요? 이건 전형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갈비뼈들이
추락과 같은 강력한 타격에 의해서 부러질 때 날카롭게 칼처럼 되어가지고 내장 장기들을 많이 찌르는 네. 현상이 전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망한 사람의 왼쪽 이마에 부딪혀서 머리 골절이 다발성 골절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른쪽 다리 무릎 밑에 발목까지의 이 뼈가 동강이 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주 큰 충격으로 바닥의 지면에 닿았을 때 골절이 되면서 피부 밖으로 뚫고 나오는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추락은 확실하네. 전반적으로 봐서는 추격사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추락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멍이 일단은 사망한 사람이 글로 구멍을 빠졌다라는 전제를 본다면 네. 주차장 쪽. 왜냐하면 주차장 쪽에서 바닥까지가 한 6m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구멍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뚫어진 게 아니고 한쪽 주차장면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판이 좀 밀려 있는 형태로 약간 보이거든요. 사진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 왜냐하면 누군가 의식이 없는 사람을 던지거나 밀었다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중간에 의식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꼿꼿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등이나 머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평론에 내려와서 심한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구조물 때문에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면적이 넓게 떨어지는데 이 구멍으로 봐서는 본인이 뛰어내려서 의도적으로 발로 디디면서 빠진 형태의 구멍이지 않겠느냐. 그럼 그게 작은 걸로 봤을 때 네. 꼿꼿이 선체로 거기를 통과했을 것이다. 네네. 아니 근데 천장이 뚫렸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집 천장이 뚫린다고 생각하면 이 천장이 무슨 종이장도 아니고 두껍지. 굉장히 두꺼운데 사람이 떨어진다고 천장이 뚫릴까도 싶은데. 그러게요. 아까 네. 주차장에서 6m 정도의 높이라고 하셨죠. 6m에서 떨어진다고 천장이 뚫리나요? 그러니까요. 네. 천장 재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진상으로 얼핏 지나가는 저 모습을 보면 천장을 만든 저 재질이 아마도 그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재질이 아닐까 싶다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의 구조가 이제 금속판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그 사이에 뭐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재질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넣은 것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재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를 하고 큰 충격을 가한다. 혹은 뭐 굉장히 큰 충격이 닿는 물체가 거기에 충돌한다라고 하면 뚫리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아래 위로 철판이고 가운데가 스티로폼이라고 했을 때 철판이 그렇게 쉽게 뚫릴까? 알루미늄판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루미늄 네. 그 철판도 두께가 충분히 얇으면 뚫려요. 굉장히 강한 그런 속도로 떨어지면서 충분한 충격을 준다면 하중이 실리면은 네, 뚫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각 작가님과의 조금 다른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고 네. 누군가 주차장에서 어떤 위협이나 폭력 상황이 벌어져서 본인이 도주하기 위해서 그 정도 높이면 내가 뛸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뛰어내려서 사망하게 된. 사실 자살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그럴듯하지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점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런 약간 타살과 자살이 좀 혼합된 듯한 마지막 자기가 뛰어내린 것은 자신의 의사이기는 했으나 그 뛰어내기를 결심하는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설명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잘 안 보일 때 혹은 너무나 당황해서 이렇게 가늠하다 보면 높이가 그 정도가 안 되겠다라고 순간적으로 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지,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일차적인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과 안경을 떨어뜨렸다면 누군가 도망간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미 사망한 것을 보고 안경과 휴대폰을 버려두고 그러면 또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일차 가설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가해자 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레이를 자살한 걸로 위장시키려고 했다는 건데 네. 정창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쫓기다가 추락했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새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6m니까 내가 떨어져도 도망갈 수 있겠지라고 상상을 하셨는데 그 샌드위치 파넬 같은 아무리 좀 부실한 지붕이라도 6m 정도 떨어져서는 뚫리기 힘들고 휘어질 정도는 몰라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본관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관에서는 13점 몇 미터 그래, 13.6? 거리가 있다고 굉장히 들었는데. 높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닥에 착지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골절이나 뇌 손상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이제 의구심을 그렇기는 하네요. 아까 척추의 손상도 없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뭔가 터졌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정도면. 그냥 땅이었으면, 그냥 시멘트였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샌드위치 파넬인데 샌드위치 파넬은 이제 판을 이렇게 넓적하게 하니까 이것이 충격 한번 받아주는 거, 휘면서 충격 한번 받아줍니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면서 오른쪽 발로 떨어지면서 거기 좁은 부분에 힘이 다 모이니까 그 부분이 먼저 데미지가 일어나면서 살짝 뚫려요. 한 번 뚫린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또 쉽게 뚫려버리죠. 그렇죠. 처음에 한번 시작이 어려운 거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는 정창욱 교수님의 의견에 또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추락으로 지붕을 뚫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떨어질 때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구멍의 위치가 주차장에서 떨어지면 저 위치가 맞는데 호텔 옥상에서 그 옥상 구멍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14m. 네, 네네네. 호텔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이 구멍의 위치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네. 사건 현장을 또 3D 영상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확인해 보시죠. 3D 시뮬레이션을 도와줄 법공학 연구소. 다양한 특수 장비로 가득한 이곳은 화재, 교통사고 등은 물론 항공사고, 붕괴사고 같은 대형 재난안전사고 현장을 분석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제 실험으로 재현하기엔 위험할 수 있는 사고 현장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이 호텔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제 제시된 높이가 30m라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30m 옥상에 달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게 한 제시된 길이가 12m 계속 이제 이 속도를 바꿔가면서 추락 지점에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 가능할까? 저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람의 고동을 보시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성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추락하는 지점 자체가 관성 때문에 좀 짧아지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락했을 경우에 지금 추락하는 지점이 약 13.7m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락 사고의 주요 변수는 이제 건물의 높이와 그다음에 초기에 추락하기 전 속도. 일반인이 이제 뛰어서 13.7m의 추락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13m/s의 속도가 초기 속도가 필요한데 엄청나네요. 빠르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거지. 우사인 볼트가 12m/s를 뛰기 때문에 100m를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 굉장히 내기 힘든 속도란 일반적인 추락사로 보기에는 좀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뒤에서 누가 밀었다든지 하게 되면 충격력으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추락 지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려야만 저게 말이 되는데 또 누가 밀면 그 힘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근데 레이가 지금 118km의 거구인데 그 속도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뭐 누구든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면 직업이 뭐 육상선수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죽음의 공포를 극한으로 느꼈을 때 정말 이렇게 초인적인 힘이 발생해서 막 로켓처럼 발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네, 다 열어놓고. 네, 그럼요. 우리가 지금 이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자, 호텔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추측하신 정창욱 교수님. 네. 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뛰어보시는 건 아니죠? 자, 여기 호텔이 있습니다. 이 높이는 30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만한 시간 후에 땅에 도착할 것인가? 1, 2초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3초? 거기에 사용되는 공식은 H는 2분의 1 GT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m를 집어넣고 뭐 대강 2.5초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초. 자, 이번에는 여기서 수평으로 탁 뛰어갔어요. 네. 그러면은 얼마가 되면 여기서 13.7m가 될까요? 네. 너무 간단합니다.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Vx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5 m/s. 그러네. 네, 이 정도면은 다리가 짧은 초등학교 학생도 이 정도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숫자로 보니까 또. 네. 그럼 검 교수님께서는 왜 호텔 옥상이 아니라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설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호텔의 옥상까지 그 높은 곳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위험이 높아요. 목격의 위험, 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기회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위협을 하고 올라가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둘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뛰어내릴 때 그 사망한 레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좀 자기가 도피할 생각이 있었다면 거기 그 높은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뛰어내리지 않았나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맞아요. 목격자가 또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목격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 수사 상황은 못 찾을 수도 있고 있는데 진술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보고도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 자, 물리학 정창욱 교수께서는 과학적인 계산으로, 권일용 교수께서는 프로파일러로서 범죄 현장 분석으로 추락 지점을 서로 다르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가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가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법의학자 미리암 모야란 분인데요. 어떤 의견인지 직접 듣기 위해서 화상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Perdón, soy Miriam Moya, soy experto forense o perito judicial. En España se dice perito judicial, que realizo investigaciones en la corte, ¿no? En los tribunales y demás. Vamos a ver, el suicidio, o sea, la policía determina que es un posible suicidio, o sea, lo cataloga, pero en la forense te dicen lo contrario, porque es imposible unir esas lesiones a ese suicidio, aparentemente. No corresponde con una caída es imposible. Fisura abierta es de haber la fuerza, sobre todo contra una pierna. Esa doble fractura abierta es lo más habitual que nos encontramos en una persona adulta cuando es atropellado. 치였을 때. Lo atropella de una manera, o sea, no totalmente frontal. Si este es el cuerpo, no sería así. ¿Me explico? Sería más
en oblicuo. 맞아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 저 부위가 그러네. 세단이면 예, 저렇게 돼요. SUV는 좀 더 높게 올라옵니다. 그러네. Así es como se consiguen esas lesiones que tiene su pierna derecha. Además es que me explico, entonces siempre suele ser en una pierna y en la otra no. Muy habitual esa lesión. 그럼 머리랑 가슴 쪽은 Si cae de cabeza, tiene que, evidentemente, tiene muchas laceraciones y demás, pero esas meninges, esas vértebras están intactas. O sea, la vértebra cervical es imposible que con esa altura. Esa masa, o sea, la proporción existe y es imposible que no se hubiera dañado. Por otro lado, si cae de pie, que es lo que me preguntasteis también, ¿cómo es posible que se rompa con una fractura abierta derecha y no tenga ninguna lesión, ninguna rotura en la pierna izquierda? Si caes de pie, es imposible a esa altura, con ese peso, con esa masa, que no te hagas nada. 그럼 일단 교통사고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네. 절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발성 골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물론 저도 만약에 교통사고라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래를 쳐서 뼈가 골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의 면적을 본다면 무릎이나 그렇지. 또는 이런 그 복합 골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타격이 한꺼번에 되니까 여러 조각이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망한 사람이 왼쪽 이마에 상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를 쳤다면 이 몸이 이쪽으로 휘어지면서 오른쪽 머리가 차 앞유리에 닿아서 뇌가 골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러네요. 반대편에 뇌가 이렇게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 상처를 입고 그 상처라고 한다면 폐까지 갈비가 골절이 되면서 뇌 장기들을 찔러서 절창이 일어났겠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한정적인 정보로 추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그런데 권일용 교수께서는 프로파일러의 관점에서 교통사고 후에 시체를 유기한 거라면 왜 저곳에 뒀을까? 네네. 특히 교통사고에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발적인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가해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시신을 어딘가에 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어딘가 현장을 빨리 이탈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탈을 했을 때 전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남의 건물에 그 시신을 갖다 놓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저런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랜드마크인데. 뭐 차량도 있고 한다면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시신을 뭐 들고 와가지고 뭐 산에 어떻게 묻는다든가, 인적이 드문 강이나 곳에 바다에 뭐 어떻게 유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흔히 생각을 하는데 저것은 시신을 남의 건물에다가 옮겨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누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구멍도 따로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들키지 않고 아저씨 그 지붕에서 뭐 해요? 이거를 걸리지 않고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시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레이 리베라의 추락에 대해 과학적으로도 지금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추락사라고 추측을 하신 것처럼 유족들도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특히 아내 앨리스는 레이는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자살할 이유는 없다면서 경찰의 의견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사건 당일의 의문점이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실종 당일에 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증, 현금, 카드 모든 게 담겨있던 페이클립만 사라졌다.
자, 세 번째는 사건 전날부터 집 경보음이 울리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심각한 표정,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유족들의 주장도 좀 의심 갈 만한 정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두 번째로 제시되었던 소지품이 없어졌다는 부분도 상당히 뭔가 이상한 느낌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살을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필 그 소지품만 어딘가로 없어졌을 이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제거를 했다거나 그 소지품이 없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음 뒤에 뭐 저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사연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근데 유가족들의 주장대로 이게 타살이라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없었는지 그러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아까 그 레이와 가장 친하다는 사람 기억나시죠? 포터? 포터. 네. 네. 그러니까 포터가 실종 당시에 찾는 사람에게 1,000불을 주겠다는 현상금을 맞아요. 제시를 했고요.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실종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는 그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린 건가? 의심을 피하려고. 그렇게 이제 찾고자 노력을 했던 이 포터가 막상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나니까 그 순간에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자기 직원들한테 일체 회사 내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함구령을 내리고요. 외부에다가 냄새가 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경찰 조사에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법률 조력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나 대화들이 나올 때는 회피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런 건 확실하겠죠? 태도가 바뀐 건? 글쎄요. 근데 이제 태도 변화도 문제가 되지만 애초에 실종됐을 때 그 거액의 그 현상금을 걸고 가족들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지금 사망을 했고 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나는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뭐 이런 과도한 액션의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이게 CCTV만 그러니까. 잘 작동이 되었어도 그러게 말이에요. 실마리가 좀 쉽게 풀렸을 텐데 네. 약간 괜히 또 CCTV가 그때 당시 또 고장이 났다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음모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러니까 손을 댄 게 아닌가. 네, 그래. 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저런 랜드마크에 있는 CCTV 고장난 채로 가만 놔두겠냐고요. 바로바로 고치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CCTV가 좀 적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결정적인 CCTV 영상은 뭐 없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어떤 접근하기 위한 그런 몇 가지 CCTV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그런데도 어떤 타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좀 자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자료가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하신데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건 포터 같아요. 왜냐하면 포터가 이렇게 현상금을 직접 먼저 걸고 뭔가 가족분들과 함께 움직일 생각 안 하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 행동들이 요거는 뭔가 캥기는 거다. 뭔가 그리고 또 시신 발견된 후에 완전 태도가 바뀌고. 저는 의심을 포터가 계속 생각이 막 드는 거 보니까 저는 그쪽에다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내용을 점점 알수록 그러니까 정보가 더해질수록 답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네. 더 뭔가 더 멀어지는 느낌이 더 어려워지는 다 오르신 말씀드리고 네. 맞아요. 하니까. 미스터리로 가능성도. 끝난 이유가 있네요. 이 사건이. 진짜. 네. 자, 정말 복잡한 사건 현장입니다. 네. 하지만 타살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곽재식 작가님은 일단 자살로 보셨고요. 자, 누군가에 쫓겨 달려가다가 주차장에서 추락사했다는 권일용 교수님. 또 도주하다가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추락사했다는 정창욱 교수님. 그리고 교통사고의 변수를 제기한 법의학자 미리암 무야의 가설까지 들어봤는데요. 레이 리베라 죽음의 미스터리.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